자, 반갑습니다. 배돈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돈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이 됐죠? 그러면 내 월급은 오를까요? 그리고 김밥 가격은 또 오를까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최저임금 인상과 또 물가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다가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이죠. 이러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으로 본다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이러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여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내년도 2021년의 최저임금은 진통 끝에 8,720원으로 결정이 났다는 거죠. 1988년 이후 최저 인상률 1.5%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경제 사정이 국내외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먼저 연도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요. 2009년에는 4,000원이었죠. 2010년에는 4,110원이었고요. 2011년도에는 4,320원, 2012년도에는 4,500원, 2014년도에는 4,860원대라는 거죠. 즉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000원대에 이렇게 최저임금이 책정됐다는 얘기고요. 2014년도에는 5,210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5,580원, 2010년도에는 6,030원이었고요. 2017년도에 6,470원이죠. 즉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5,000원대에서 6,000원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2018년도에는 무려 16.4%가 인상돼가지고 6,470원이 7,530원으로 1,000원 넘게 되는 금액 1,060원이나 상승이 됐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9%의 인상으로 8,350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즉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1년 지나면 거의 1,000원 단위가 이렇게 인상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좀 말들이 많고 문제점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는 2.9% 인상, 즉 240원만 인상하여 8,590원이 됐고요. 2021년 내년도에는 1.5% 인상하여 8,72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오르게 되면 영향을 받는 영향률 또한 있겠죠.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에 의한 영향률인데요. 최저임금 영향률 1인 이상 전산업 기준으로 한다면 요 곡선 또한 마찬가지죠. 그냥 우상향 곡선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또한 가파르게 영향을 받는다. 즉 영향률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인상된다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 측에서 본다면 당연히 기쁨이겠죠. 시급과 주급과 월급과 연봉과 퇴직금이 결과론적으로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측에서 본다면 기쁨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노동자 측에서 기분 나빠할 일은 전혀 없을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기의 월급이 올라가는데 누구나 다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요, 사용자층에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시급과 주급과 월급과 연봉과 퇴직금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아니면 자영업자 차원에서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에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증가되는 거죠. 물론 또 그래요. 물가 상승률만큼 비용이 증가되는 건 당연하겠죠. 또한 그 정도만큼의 월급 인상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이게 인상되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사용자 측에서 놓고 본다면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6명을 직원을 뒀다면 어찌됐든 2명을 좀 나가게 한 뒤에 4명만 이렇게 축소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또 단축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식당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식당에서 뭐 3시부터 5시까지 뭐 휴식 시간이다.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급속하게 상승한 이후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 시간을 둔다는 얘기죠. 휴식 시간이라는 얘기는 시급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급은 인상이 되었는데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길게 하루 뭐 8시간씩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짧게 한 경우가 뭐 하루 5시간, 6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아예 아르바이트생들을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만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 뭐 일자리 감소도 날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낭비가 되고 교통비도 낭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면 다행이고요. 또한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은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에다가 주휴수당을 줘야 되고 퇴직금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 차라리 뭐 하자? 내가 하자.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가 축소가 되는 거고 고용이 축소가 되고 실업률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조차도 일자리 자체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는 얘기고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냥 뭐 동네에 있는 김밥 천국의 김밥 가격도 인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가 2,000원 하고 2,000원짜리가 2,500원 하고 2,500원짜리가 3,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백반 가격 또한 마찬가지죠. 뭐 가격만 하더라도 뭐 5,500원짜리가 6,000원 되고 6,000원짜리가 뭐 7,000원 되고 7,000원짜리가 8,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백반을 비롯한 음식 가격들 또한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뭐 치킨 가격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6,000원짜리가 18,000원 올라가고 18,000원짜리 2만원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배달비는 또 별도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소주 가격, 맥주 가격까지도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뭐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물품을 파시는 우리 사장님들 이처럼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건비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죠. 결국 만병통치약이 인건비라는 거고 최저임금이라는 거죠. 따라서 소주, 맥주 가격 상승, 김밥 가격 상승, 백반 가격 상승, 치킨 가격 상승 모든 게 똑같아요. 인건비 때문에 가격을 올랐다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러한 가격들이 실제적으로 급속히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격만 보합세를 유지하고 뭐 안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이것 또한 모순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 또한 올라간 생활 속의 물가처럼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번 2021년 최저임금 인상 1.5%가 오른 8,720원은요. 역대 최저의 인상률이지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에 따른 피로감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분들의 경영난을 고려해서 1988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 1.5% 인상에 그쳤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밖에 안 되니까 아마도 2021년에 연봉 인상은 월급 인상은 작년보다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밥 가격은 오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요. 강력한 정부의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한동안은 뭐 침체기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흔히 이런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다. 모든 사물이 정도에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 즉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리라는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임금 인상이 됐고 생활물가 상승이 되었고 부동산 가격 또한 급등을 하게 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는 또 말하기는 또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내년도 2021년은 다소나마 경제가 숨통이 좀 트이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